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금융시장의 중요한 움직임들, 그 속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부터 가상자산, 또 여러 경제 지표까지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정보들, 그 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자료들 쭉 보니까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좀 내렸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변동성이 있었죠.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꽤 흥미로운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부터 시작할까요? 또 사상 최고치예요. 전일 대비 9.15포인트, 그러니까 0.24% 올라서 3,823.84로 마감했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이야기했고요. 주식시장을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이랑은 좀 다르다. 이런 점도 강조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3.27포인트 0.37% 내려서 872.50 마감.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코스닥이 좀 약했던 건 자료에도 나오지만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주들, 이쪽 변동성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자 자료 보니까 알테오젠이나 HLB는 올랐는데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이런 데는 좀 내렸거든요. 코스닥은 이런 개별 종목 영향이 좀 크죠. 아하. 반면에 코스피 강세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지만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른바 머니무브 기대감, 이것도 작용한 것 같고요. 실제 수급을 봐도 한국경제 기사 보면 개인은 팔고 기관, 특히 연기금이 사면서 지수를 좀 방어했어요. 외국인은 약간 팔았고요. 그렇군요. 수급 주체별로 움직임이 좀 달랐네요. 특히 강했던 업종들을 좀 보죠. 조선주랑 자동차주가 눈에 확 띄던데요. HD 현대비포는 10% 넘게 올랐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꽤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 기아도 이달 들어서만 19%, 15% 이렇게 올랐다면서요. 토요타를 크게 앞섰다고. 이게 역시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 때문인가요? 외국인들도 이쪽을 많이 샀더라고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차. 네,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매일경제 기사에서 대신증권 분석 인용한 걸 보면 지금 자동차 관세가 25%잖아요, 미국이. 이게 만약에 일본이나 유럽처럼 15%로 낮아지면 현대차랑 기아 영업이익이 확 늘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정유선 회장 방미 움직임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조선주 강세는 고부가가치 선박수주 잘 되는 거에 더해서 그 미국 조선업재건 프로젝트, MS가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이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HD 한국조선해양 목표 주가 올리고 그런 흐름입니다. 단순 수주뿐 아니라 정책 변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정책 모멘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반도체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SK하이닉스가 장중에 50만 원을 넘었어요. 연초 대비 거의 200% 올랐다는데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 온다고 했던 거 생각하면 정말 엔비디아랑 HBM 공급 관계가 컸군요. 네, 핵심이죠. AI 열풍 때문에 HBM 수요가 터졌고 또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 회복 기대감도 있고요. 더팩트나 한국경제 기사들 다 그 얘기죠. 증권사들도 KB증권은 60만 원, 대신증권 55만 원 계속 목표 주가 올리고 있고요. 갑자기 한전에 이렇게 관심이 쏠릴까요? 한국전력은 좀 복합적인데요. 뉴스원 기사에서 메리츠증권 분석 인용한 걸 보면 첫째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낮았다. 저평가 매력에 부각된 거고요. 둘째는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 특히 미국 쪽. 셋째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수익성, 그러니까 ROE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 여러 요인이 겹쳤군요. 네,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좀 바뀐 거죠. 삼성전자도 3분기 메모리 1위 다시 찾으면서 10만 전자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큰 종목들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한미반도체나 테크윈 같은 소부장 기업들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도 그런 낙수 효과를 지적했고요. 네, 대형주 따라서 소부장도 같이 가는 흐름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개별 기업들 소식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티니핑 만드는 SMG 엔터, 여기 주가가 최근에는 좀 안 좋네요. 이데일리 기사 보니까 상반기엔 600% 넘게 올랐는데
하반기 들어 40% 빠졌다고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을까 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에 사랑의 핫쇼핑 영화 매출이 한 5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는 없으니까 기조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원리 3분기가 왕구 쪽은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물량 부담, 오버행 우려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아, 물량 부담. 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캐치 티니핑 시즌 6 나오면 또 괜찮을 거고 SM인터랑 휴업하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 전반이 요즘 좀 주춤해요. 머니투데이 기사 보면 딱히 큰 모멘텀이 없으니까 자금이 반도체나 2차 전기 쪽으로 갔다는 분석도 있고요. 내년에 BTS나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이런 게 좀 있어야 분위기가 바뀔 거란 얘기도 나오고요. 아, 시장 전체 자금 흐름 영향도 있군요. 반면에 카카오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김범수 창업자 SM엔터 인수 관련해서 1심 무죄 받았다고요. 한국경제 기사 보니까 주가가 확 뛰었던데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는 기대감인데 이게 그렇게 큰 건가요? 네, 시장에서는 이걸 상당히 큰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창업자 개인 문제뿐 아니라 회사 자체에도 걸려있던 혐의라서요. 투자 심리에 계속 부담을 줬었거든요. 무죄 나오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한 곱이 넘겼으니까 이제는 본업 경쟁력에 다시 집중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죠. 카카오톡 AI 기능이라던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뭐 4분기 실적 개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 같습니다. 리스크 해소가 결국 실적으로 이어져야 진짜 반등이 되겠네요. LNF 얘기도 해보죠. 여기 주가가 지난주에 55%나 올랐어요. ESS용 LFP 배터리 수혜주로 꼽히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물량이 좀 부담될 수 있다고요. 한국경제 기사에서 봤는데 BW는 또 뭔가요? 10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BW는 채권은 채권대로 있고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워런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CB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LNF BW 행사 가격이 5만 2원인데 지금 주가가 11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BW 가진 사람들이 이걸 행사해서 차익을 보려는 거죠. 아하,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 새로 나올 수 있는 주식 수가 최대 600만 주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유통 주식의 거의 10%거든요.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오버행 우려입니다. 11월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한국투자증권 분석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부채는 줄고 자본은 늘어서 재무 구조는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부담이랑 장기적인 재무 개선 효과가 같이 있네요. 참, LS그룹 증손자 회사 에식스 솔루션즈가 코스피 상장한다면서요. 매일경제 기사 보니까 기업 가치가 2조 원 넘을 수도 있다던데 이거 뭐 쪼개기 상장 이런 논란은 없을까요? LS 쪽에서는 원래 해외 기업 인수한 거고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 6% 정도로 낮아서 모회사 가치에는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모회사 주주가치 보호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잘 되면 LSMM이나 다른 대기업 자회사 IPO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죠. 자, 이번에는 투자 트렌드랑 거시 환경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합뉴스 기사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비투 규모가 다시 24조 원을 넘었대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라고 투자자 예탁금도 80조 원 돌파해서 역대 최대고요. 시장이 뜨겁다는 신호 같긴 한데 좀 괜찮을까요? 걱정도 되는데요. 네, 양면이 있죠. 투자자들 기대감이 높다는 건데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 투자가 들면 위험도 커지는 거죠. 주가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담보 부족으로 반대 매매 나갈 위험이 커지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반대 매매 금액이 확 늘었다가 좀 줄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래소나 금투협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분위기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리스크 관리. 그런데 이렇게 국내 증시도 좋은데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미국 주식만 보나 봐요. 파이낸셜 뉴스 보니까 월간 보관액이 처음으로 1,600억 달러 넘었고 이달에도 40억 달러 넘게 순매수했대요. 특히 엔비디아, 오라클, 메타 이런 AI 관련주를 많이 샀다는데 왜 국내장도 괜찮은데 미국으로 계속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 증시가 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AI 분야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미국 AI 투자는 뭐 단기 경제 변수랑 상관없이 계속 갈 거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고요. 장기적인 성장성. 네, 그리고 또 애플 주가가 아이폰 17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 찍으니까 LG이노텍 같은 국내 부품주도 같이 오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 미국 기술주 파급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매력적일 수 있고요. 결국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는 수요가 꾸준한 거죠. 확실히 AI가 국내외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네요. 그럼 가상자산 쪽은 어떤가요? 요즘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 데일리 기사 보니까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밑으로 갔다가 다시 좀 회복하고 변동성이 펴 커졌어요. FOMC 회의나 CPI 발표 앞두고 좀 불안해서 그런가요?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나 ETF 승인 지연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러면 그 억토버, 10월 상승장 기대는 좀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해진 건 맞습니다.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이 좀 팔고 기관 매수세도 좀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업토버 기대가 아예 사라졌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10월이 강했던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뭐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올 수도 있고 셧다운 문제 해결되면 ETF 승인 논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10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직 살아있고요.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죠. 아직 기대는 남아있다.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매일경제 기사에 AI끼리 암호화폐 투자 대회 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나 딥식 같은 AI가 챗GPT나 제미나이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대요. 특히 그록은 저점 매수에서 레버리지로 하루 만에 500% 수익 냈다고. 와, 500%요? 네, 물론 뭐 AI 트레이딩이 아직 초기 단계고 변동성 크다는 건 감안해야겠지만요. 이야, AI가 투자까지 잘하는 세상이네요. 환율 얘기도 잠깐 하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27.8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일본 새 총리 선출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서울경제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유력해지면서 이 사람이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오른 거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좀 판 것도 영향을 줬고요. 곧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한다는데 그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글로벌 정치가 바로 환율에 영향을 주는군요. 자, 그 외 금융시장 소식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조각 투자 플랫폼 경쟁이 아주 뜨겁다고요. 머니투데이 기사 보니까 대체거래소 NXT죠. 여기가 뮤직하우랑 손잡고 시장에 들어오면서 기존 구도에 좀 변화가 생겼다던데요. 삼성증권도 보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조각 투자 상품 거래하는 유통시장이 이제 제도화되니까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죠. 특히 발행이랑 유통을 분리해야 하니까 누가 이 유통 플랫폼 사업권을 가져갈 거냐, 이게 관심이에요. 기존에 KRX 컨소시엄, 신한투자증권연합, 루센트블럭 컨소시엄 이런 데가 있었는데 NXT 뮤직하우 연합이 들어오고 삼성증권도 검토 중이라니까 판이 더 커지는 거죠. 앞으로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이런 걸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시장을 누가 잡느냐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개인들 투자 대상이 점점 넓어지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사모펀드 투자도 좀 쉬워질 거란 얘기가 있던데요. 조선비즈 기사 보니까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 자회사, 아젤리아 여기가 삼성증권이랑 손잡고 내년에 상품 내놓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가 원래 최소 투자 금액이 워낙 크고 좀 복잡하고 정보도 잘 없고 해서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잖아요. 아젤리아는 그 점을 파고들어서 만기는 좀 짧게 하고 투자 초기에 손실나는 구간, J커브라고 하죠. 그걸 좀 완화하고 중간에 배당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고액 자산가들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이런 프라이빗 마켓 투자가 꽤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금시장 소식입니다.
국내 금 가격에 붙는 김치 프리미엄이요. 이게 최근에 18%대에서 8%대까지 확 줄었다고요? 한국경제기사 보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내 금 수급이 안 맞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금 사와서 KRX 금 시장에 풀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사이에 국내 수요가 확 몰리면 국제 시세보다 비싸지는 거죠. 최근에 이게 확 빠진 건 단기에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또 투자자들이 변동성 큰 현물 대신에 그냥 국제 금 시세 따라가는 ETF, 뭐 KODX 골드 선물이나 SOL 국제금 이런 쪽으로 옮겨간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쪽 ETF로는 돈이 확 계속 들어왔거든요. 프리미엄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너무 높을 때 떨어 사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 오른다고 보는 시각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시장의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코스피는 AI나 정책 기대감 같은 큰 흐름을 타고 특정 업종, 조선, 자동차, 반도체죠. 여기가 랠리를 이끌고 있지만 코스닥은 좀 소외되는 모습이고요. 개별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 해소로 기회를 잡기도 하고 카카오, BW 물량 부담 같은 새로운 위험, LNF에 직면하기도 하고 각자 다른 스토리가 있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대감 속에 B2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늘리면서도 또 미국 기술주 중심의 사학개미 흐름은 여전하고요. 가상자산은 단기 변동성이 좀 커졌고 환율은 글로벌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결국 기대와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 같아요. AI 혁명이나 정부 정책 변화, 밸류업, 관세 인하, MASG 이런 거시적인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또 개별 기업 실적 문제라든지 수급 부담, 과도한 레버리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두 힘 사이에서 어디쯤 균형에 맞춰질 거냐, 이게 앞으로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여러 흐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조선업의 MS 지대감이나 반도체의 AI 열풍처럼 지금 시장은 어떤 거대한 산업적, 정책적 변화의 초입에 있는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서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다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잠재적인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사회 변화 혹은 정책의 방향 전환 같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미래의 시장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나름의 시각으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